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 흐름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흐름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향성이 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어느 정도 꺾여 내려오는데, 순방향은 당분간은 좀 아래쪽에 대한 우세인데 불구하고 그 좁은 아주 작은 폭의 상승을 노리는 매매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저가주 매수도 한번 욕심이 나실 테지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 종목 연결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녹십자가 오늘 캐나다의 혈액 제재 증설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바로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료도 있지만 사실 업종 지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전혀 지금 시장의 약세 움직임과 연동하지 않는 유일한 업종이 이 의약품 업종입니다. 현재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월봉 기준으로 한 20년, 한 10년 이상의 추세 매물대를 완전히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주는 웬만한 어떤 시장의 변동에는 좀 버텨내는 구조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재료가 녹십자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한인제약 그리고 대원제약 많은 종목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 자체는 녹십자의 개별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업종 전반이 아직까지 매기가 유효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5일선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5일선 매매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능한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바닥권에서 어제 오늘 5%씩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에 이제 그 조용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6시까지요. 내용 보니까 비핵심 사업부를 정리하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하고요. 카메라 모듈, 패키지형 기판 같은 쪽으로 주력 사업으로만 가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기는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마련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기술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주력 사업을 정리한다는 거 장기적으로는 좋은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SDS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캐시를 지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8만 원까지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권으로 일단 완연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쪽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쪽에 삼성전기가 들어갑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효성이라든지 삼성 SDS 이런 많은 종목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 반등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연장한다거나 상방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강한 종목 또한 기술 반등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완연한 약세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권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양봉이 한 2개 나왔는데 추격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지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 나중에 관심을 두시더라도 충분한 하방 경직 확보 이후에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주 중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생명인데요. 지금 사실 이 종목은 5월 이제 13일 날 실적 내고 나서도 8,200원, 300원 그냥 주춤한 상태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오늘은 일단 한 2%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이 한화생명은 좀 어떤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움직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보험주, 화재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이 같고 생명보험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틈새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어떤 금리 변화라든지, 국내 시장에서 채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시장에서의 좀 틈새 역할, 어차피 베타가 상당히 적은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상승할 경우 베타가 높은 종목이 유리하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베타가 낮은 종목이 시장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지만 한화그룹 관련 연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룹주 중에서도 좀 양호한 움직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가지 구조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메르스 관련해서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까지 거의 이제 5거래일 동안 다 상한가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주가는 100% 이상이 올라 있는데요. 뭐 치료제는 사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어떤 대응이 낫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산 일로가 있죠. 중동발 메르스가 한국발 메르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3차 감염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동에 없었던 3차 감염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더욱 추가적으로 확산되느냐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의 어떤 초기 보유자의 몫이 될 거고요. 신규 매수는 지나치게 투기적인 위치가 되니까 고가 매수는 뭐 권할 바 못 되지만 진원지가 중동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지금 한국에 제일 빠르다라는 거, 뭐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에서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 위아나 글로비스는 뭐 11%씩 거의 12%씩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오늘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추세는 이미 다 지금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N 약세가 뭐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불구하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출 부진이 좀 눈에 띄게 가시화됐다라는 점에서 좀 숙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현대차가 그동안 대형주들 중에서 사실 고점대에서 낙폭이 그렇게 컸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녹인 배리어에 터치가 안 됐던 종목이죠. 현대차와 더불어서 모비스, 기아차 관련해서 ELS 녹인 구간으로 오늘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과거 조선주도 그랬고 화학주도 그랬고 건설주도 그랬고 ELS가 뭐 거의 지금 증권사들이 녹인 배리어를 뭐 거의 터치하는 형태로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녹인 배리어 터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차후에 뭐 시간을 두고 상방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라면 N 약세 진정과 함께 뭐 한번 뭐 하반기 시세는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대형 종목이 낙폭 과대권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V자형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V자형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더라도 타이밍은 좀 천천히 보시더라도 뭐 그렇게 높게 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는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 역시도 뭐 지금 미국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자체는 어차피 미국도 증시를 그러니까 자산 효과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증시가 완전히 꺾이는 거는 결코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금리 인상 자체도 경기가 좋아지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경기주를 지금처럼 낮은 가격대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 뭐 손실 좀 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 혹은 내년 정도까지 시간을 좀 두셔야 되는 관점이고 매수 관점에서도 저는 오히려 관심권역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타이밍은 굳이 급하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투어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어제 저점 부분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8% 이제 급락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메르스 좀 악재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뭐 뺨 맞은 격이겠죠. 사실상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 이후에 오히려 개인들이 위에서 다 사고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성장성으로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조정 기운이 있었는데 거기서 악재를 맞아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하방 조정의 지금 가속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슈팅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 인바운드가 단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겠지만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장기적으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종목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면 오히려 저점 대비한 리턴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한번 매력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메르스 관련주들과 함께 보시면서 메르스 관련주가 꺾이는 양상이 나온다면 오히려 하나투어는 단기 공략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모니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이제 코스닥이 워낙에 이제 좀 뭐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형국입니다. 1.3% 밀려 있고요. 거래소는 2080을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그냥 그만하게 한 1% 남짓해서 그냥 하락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후의 흐름들 좀 어떤 대응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전략 들려주시죠. 예, 제가 이 방송을 데일리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매수를 이야기해야 되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개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조종기에 그렇게 열심히 주식을 매매하지 말자는 쪽이고 수익을 크게 추구하지 말자는 제 뉘앙스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도움을 보고 시장이 위로 갈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편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에 기대하는 어떤 시장 자체를 이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것이다. 혹은 뭐 박스가 뚫렸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할 자리가 아니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는 아직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뭐 개별적으로도 이 약장에서도 강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가 어려우면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안 되겠죠. 중소형주에 대한 늘 말씀드리는 약세권에서의 매매는 강한 5일선 정도에 국한하는 매매는 아직은 뭐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휴식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